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일리노이주 이제 시카고 이제 맥코믹 프레스에서 개최되는 2024 아스코 관련해서 압스트랙트 초록이 이제 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카레스 310 관련해서 이 파이널 OS 값 기존의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업데이트 됐던 이제 초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주가는 이제 장중 56,600원대까지 이제 반등세 흐름을 보이고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으면 사실 이제 어제 바이오 포럼, 자, 오늘 이제 아스코 이 초록 관련되는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였기 때문에 어제 바이오 포럼으로 이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의 해소와 이어지는 이제 간암 관련되는 파이널 OS 값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가 좀 중요한데 어제 바이오 포럼에서 이제 항서제약의 CMC 관련되는 이슈에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어제 모든 것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FDA와 미팅을 시청했기 때문에 미팅의 결과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근원적인 부분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어제 강한 상승이 장중에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밑꼬리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이제 아스코 관련되는 부분이 기사가 이제 국내 쪽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5월 31일부터 이제 개최가 됩니다만 이 초록에서 중요한 어떤 이제 발표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31일부터 4일까지 그리고 내용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6월 1일이거든요. 이때 압스트랙트 넘버가 이제 4110이고 인퍼슨 이제 포스트 PT라고 하는 게 이제 포스트 세션에서 이제 발표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만큼 이제 그 학회의 어떤 반향들이 좀 나오는지 사실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 이제 뭐 타이틀 제목을 보시게 되면 이 파이널 OS 서바이벌 어널리시스잖아요. 기존에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전신 치료를 할 만큼 뭐 수술이라든지 상태를 호전시키기 힘든 어떤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OS 값을 늘리는 게 간암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FDA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OS 값이고 기존에 나왔던 22.1개월도 대단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1.7개월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이 부분들을 오늘 뭐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 다음에 6월 1일 이후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펼쳐졌을 때 특히나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코멘트가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약의 어떤 효능이라든지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번 FDA CRL을 통해서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존에 나왔던 뭐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인종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당초 이제 조금 이제 계속 언론지상에 나왔던 부분들은 전혀 이번에 CR 레터에 해당되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이 부분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해서 제대로만 넣어준다라고 하면 제도전 관련되는 의사가 강력한 것뿐만 아니라 뭐 여전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코에서 발표되었던 이 초록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록 관련되는 내용들을 아스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초록 관련되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안트보겔에 이제 이분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구글로 번역해서 살펴보고 항상 이제 뭐 초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배경도 백그라운드도 좀 보셔야 되는데 항상 리절트 뭐 컨클루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번역해서 바로 뭐 살펴보게 되면요. 카리스 310은 이제 임상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HCC 관련돼서 1차 치료법으로 표준 이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에 비해서 요거는 이제 소라페닙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이엘에
면역요법은 이제 캄넬리주맙, 그 다음에 이제 티로신키나즈 억제제는 리보세라님, 요 병용으로 유어미한, 여기서는 이제 통계적 유어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PFS 값과 OS 값이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니까 이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입증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2022년도에 에스모에서 발표를 뭐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작년도에는 란셋에 이제 게재가 되면서 키 오피니언 리더들 입장에서 상당히 기대하는 병용 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 등극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현지에서 1월 달부터 미국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기사들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PFS 값도 1차 분석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OS 중간 분석에서 이제 캄넬리주맙의 상당히 이제 개선이 관찰되었다. 리보세린 관련 병용 관련해서 대조군으로는 바이엘의 소라페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후에 이제 OS 값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떠한 이유든지 임상에 들어가서 사망할 때까지 결국은 이제 뭐 이 전신치료요법에 들어가는 간암 1차 치료제들은 이 OS 값의 연장이나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망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때까지를 이제 추적하는 게 OS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후속 조치 이후에 파이널 제 어널리시스 관련해서 이제 업데이트한 데이터를 이제 보고한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카레스 310이 15개 국가에서 무작위로 랜덤하게 오픈 나별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전의 전신 치료는 뭐 경구형이든 주사제든 혈액을 통해서 전신에, 이런 과정은 이제 쉽게 보면 그 한쪽에서 암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이제 조직으로 뭐 가는 상태. 그래서 이제 전이가 되는 어떤 뭐 이런 때 이제 전신 치료를 쓰거든요. 그래서 간세포암 환자 543명을 이런 상태에서 작년도 6월 4일 기준으로 65%의 사망자가 발생해왔고, 뭐 요런, 그러니까 그 뒤로도 이제 계속 이제 사망자 비율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273명, 272명, 271명 여기에 이제 각각 이제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니까 이제 소라페닙을 이제 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뒤에 이제 후속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이제 OS 값에서의 중앙값이 있고 평균값이 있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중앙값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OS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이제 실온구나 대전구 관련되어서, 그래서 중위에 있는 사람들, 이걸 이제 미디안 값이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뭐 이분은 몇 개월, 이분은 얼마, 이걸 해서 이제 평균으로 잡는 게 아니라 중앙에 있는 부분들을 OS 값을 본다. 이 부분도 좀 참조로 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 중간값 자체가 기존의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무려 1.7개월이나 늘었다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간세 포함해서 1개월, 2개월 이 부분들을 특히나 20개월 넘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전향적인 어떤 데이터 값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도 호재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작년 11월 달에 클리니컬 트라이얼.gov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이제 QC를 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라고 또 있었고, 이 부분들을 이제 검증을 해서 이번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하고 초록에서 이제 이 데이터 값이 예상대로 일단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니 관련되는 병용으로 가장 중요한 1차 지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OS 값에 이제 전향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여전히 이제 약의 안전성, 그 다음에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있음을 여전히 이제 알려주는 이번 학회의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코 이제 퍼블리케이션의 이제 이 부분들은 2024년도 뭐 이전에 나왔던 초록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 NCT 넘버를 찍으면 리절트에 보시게 되면 그냥 기존의 형태로
아직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업데이트 되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그 다시 이제 퍼블리케이션으로 예, 올라와서 이제 발표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이제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전체 생존율 값의 중간값, 미디안 값이 22.1개월이었는데 이 부분들의 향상된 업데이트 값이 일단은 공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세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 그냥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한 55,000원대의 흐름이 나와야 제대로 된 반등이 연속될 수 있는데 장중에 이제 뭐 57,400원까지 아침에 이제 바이오프롬 관련되는 부분 항서제약의 이제 뭐 발표 이런 것들에 어떤 기대감으로 아침에 바짝 올라갔다가 오히려 이제 그 뒤로 다시 빠지면서 전일 대비해서 오히려 하락해서 끝났고 시간에도 좀 2% 빠졌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47,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제 그 가격 부분까지 다시 또 형성을 했다가 갭다운 양봉으로 장중에 이제 5만 600원대까지 5만 600원대까지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라운드 피겨 가격 5만원대 라인에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캔들로 일본 캔들로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원봉의 시가 라인이죠. 보통 원봉일 때는 뭐 원봉의 시가 라인 이제 윗꼬리 라인이 이제 저항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49,500원 윗단에 있으니까 이 가격대가 이제 5일선 이평선 가격에서 48,600원도 일단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제 윗꼬리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제 거래를 실어서 이제 좀 회복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거래는 이제 어제보다는 좀 줄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일단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도 보시게 되면 오늘 날짜를 넣고 한번 살펴보면 자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일단 매수입니다. 신한하고 한국 쪽은 여기는 항상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일단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어서 재료로 보게 되면 되게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갭단 양봉으로 5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연기금은 이제 어제에서 오늘도 일단 매도고요. 그래서 패시브 쪽에서는 큰 흐름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제 거래 들어왔던 데에 비해서 지금 오전장에 이제 12시까지 뭐 한 300만 주대 어제가 1400만 주잖아요. 그 거래가 터지면 지금 뭐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를 이번 주에 3번 정도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의 어떤 기준으로 가격이 제가 이번 주 방향이 향후의 방향성을 내는 어떤 이제 기준이 되는 어떤 부분을 나온다. 그래서 뭐 플랫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이 기준이 이제 이번 주의 어떤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강력한 어떤 이제 양봉의 형성들을 만들어내야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플랫형이든지 반등의 모습들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재료로는 가장 이제 뭐 중요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FDA 미팅의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뭐 타입이 여러 FDA 미팅 관련되는 부분이 여러 종류가 있고 신청하고 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시일이 좀 대부분 좀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날짜에 이제 노티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기대감의 어떤 흐름 결국적으로 중기적으로는 리서브미션이 언제쯤 들어가느냐 대부분 이제 90일 이내에 들어갔을 때 가장 전향적인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8월달 이내에 중기적으로 보면 방향성이 나올 거고 단기적으로 이제 5월달, 6월달 이내에 FDA 어떤 결과값을 알 수 있는 미팅의 일정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등의 어떤 재료가 될 수 있고 기타 이제 회사의 어떤 반응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장중에 뭐 잘 살펴보셔야 되는 어떤 구간들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제 뭐 계열 종목이라든지 기타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장중에 이제 무료 카톡방 관련되는 부분에서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